네, 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공하는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창업가 정신의 중요성하고 성공하는 창업가 정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창업의 육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 육가 원칙이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최소한 이 6가지 원칙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이건 일종의 창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창업을 계획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보고 자기가 질문을 스스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나 안타까운 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밖에 못 하는지 안타깝고요.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니 중고등학교 때부터라도 창업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창업을 하라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창업은 이런 거다라고 할 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뭐 전부 이야기하면 또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타트업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아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니까 무슨 뭐 IT라든가 뭐 벤처 이런 걸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네들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게 참 웃겨. 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순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창업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은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 누가. 그다음에 무엇을 팔고, 누구한테 팔고, 어디서 팔고, 어떻게 팔고, 언제 하느냐. 이게 육하 6가지 원칙인데, 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심이 먼저 돼야 돼요. 결심이 안 된 데서 이거 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는 뭐냐?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냐? 누가 할 건데요? 그럼 제가 할 건데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할 건데라는 건 창업자를 분석하는 거죠. 창업자를 분석해야 돼요. 창업자 분석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분석을 해요. 왜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야 그 사람한테 맞는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이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팔 것인가 이야기는 어떤 업종을 할 건가예요. 누가 창업자를 분석한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게 매칭이 되는 게 좋죠, 이렇게. 그다음에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정한 상품을 가지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누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팔 것인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누가 뭐 20대 남자부터 50대까지 다 섞여 있는데 그 방법을 그러면 각기 다 달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넌센스죠. 그다음에 어디서 파느냐. 시장이죠, 시장. 오프라인 시장도 있고 온라인 시장도 있고, 이게 시장이 있고 마켓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야기는 점포형 같은 경우에는 입지 상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할 때도 앞에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누가가 해결돼요. 누구한테 팔 것인가. 아니 20대 여성한테 팔 것이라고 정했으면 어디서 가격 얻어야 돼요? 20대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야, 그걸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천지입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저 사람 몰라서가 아니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많으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요. 서울에서 그나마 괜찮다는 상권이 예를 들어 뭐 명동, 강남, 사람 많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요, 저녁에 가면 죄송한 말씀인데 까만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명동 가보세요. 사람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창업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거기 그런 데가요. 제일 많이 바뀝니다. 뭐가? 주인이.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에 따라서 판매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뭐 언택트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20, 30대들은 언택트를 좋아했습니다. 언택트를. 그래서 어떤 뭐 브랜드 보면은 손님이 판매원이 없어요. 뭐 A형 뭐 하는 건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딱 판매원은 그 카운터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손님 보면 뭐 필요하십니까? 뭐 이거 없어요. 왜? 그걸 싫어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판매 방식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판매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시니어에 계신 분들은 어디 갔는데 주인이 모른 척하고 쌩 까고 있으면 열받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달라오는 걸 열받아 해요. 그 차이인 거야. 예를 들자면 이 차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언제 창업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성수기 비수기 중에 어떨 때 창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야기해 보세요. 대부분 성수기 직전에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 그 요거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누가 창업하지? 누가?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와요. 자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에 한 25평 되는데 딸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나는 그래. 따님을 보내세요. 따님을. 왜? 아니 딸이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건축가 하시는 분이 서울에 뭐 큰 빌딩 7층을 이제 자기가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일식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와이프 보고 운영하라고 줬어요. 2년에 문 닫았어요. 2년 만에요. 왜 문 닫았는지 아세요? 와이프는 한식을 좋아해요. 당연하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그 누가 할 것인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내가 할 거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사람을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템이 유리하겠죠. 그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는 업종으로 가야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돼요? 내 일손이 많이 가고 내가 직접 관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네?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이제 창업 아이템과 관여도라는 시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인정은 안 하죠. 진짜예요. 다 알아요. 그 본인이 본인을 모르면 그 누가 알아? 그 말이 안 되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더럽다. 내가 알아.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지적해 주죠.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항상 어디 뭐 심사 같은 데 가가지고 사업계에서 젊은 친구들 사업계에서 발표할 때 가서 뭐 멋있게 막 발표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질문해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이러면 제가 할 건데 이래요. 그러면 그 할 줄 알아요? 이러면 저 몰라요. 이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 왜 들어야 돼요? 내가. 맞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질, 역량, 나이, 특히 시니어 계층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직장이 어디 다녔고 경력은 어떤 걸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알아요. 근데 환경은 또 어떻고 예를 들자면 창업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금도 필요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밤잠이 많아. 그러면 밤에 영업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그게 뭐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금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쓸 수 있는 자금이 1억밖에 없는데 3억짜리, 4억짜리 아이템 갖고 고민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걸 확 받아들이기가 뭐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똑같은 걸 가지고 또 누구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이런 데 많이 보죠. 저 집은 정말 대박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테 인수하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가게를요, 하던 걸 인수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잘 되는 데를 인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장이 바뀌죠? 그럼 주인이 확, 매출 규모가 확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자리하고 상품력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잘 봐요.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누가 이 창업을 생각하는 어떤 정도, 그다음에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창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돈 벌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아이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우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무엇을 팔려고 하는 이야기죠. 창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형의 상품을 팔든 무형의 상품을 팔든 파는 행위예요. 파는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한다는 게 결국은 창업에서는 내가 업종을 선택하는 거고 내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정통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보고 어디 뭐 취업 쪽에 가서 강의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죠. 안 가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누구하고 이 무엇을 팔 것인가 하고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지요. 갈수록 일이 커집니다. 이거 안 가도 돼요. 이게 더 이상.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저한테 30대 부부가 상담을 온 적이 있습니다. 치킨집을 하겠대요. 그래 뭐 하셔요. 그런데 누가 주방에 갈 거냐, 누가 홀 맡을 거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남편 되시는 분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성격이 굉장히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활동적이질 않아. 오히려 아내 되시는 분이 활동적이더라고요. 홀 맡으라 그랬어요. 홀 맡으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성분들이 주방에 들어가고 남자분들이 홀 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격이 안 맞죠? 계속 잡음이 생깁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잠깐 관심이 있는 거하고 그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창업은요, 한 번 관심, 이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찾기 어렵죠, 사실은요. 찾기 어려워요. 왜? 아니,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창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생각해 온 것 같으면 이걸 찾았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30대 되시는 분들은요, 진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를요. 그래서 나중에 시니어 세대가 됐을 때 일이 끊기고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스스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보여. 시니어 되시는 분들도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길게는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도 좋아요. 이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고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본인이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정해놓고 가족 같이 산 사람한테 물어봐.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은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평생 살아봤는데 당신은 그거 못해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쭉 국가 공무원 생활을 쭉 하다가 최근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뭐 웃으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음 일자리 정해지기 전까지 자기 말로는 좀 이렇게 육체 노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단순 뭐 그런 일이 없나라고 저한테 묻길래 누가 당신을 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어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나아요. 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걸 잘 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팔 것인가 정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팔아야 돼요. 싫어하는 거 팔면 안 돼. 자기가 잘하는 거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정해야 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문 용어로 타겟 고객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물어봐요. 이거 누구한테 팔 거야?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한테 팔 거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바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도 안 돼. 20대부터 60대까지가 주 고객이래. 화를 낼 수도 없고.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는 더더욱 이 타겟 고객, 내가 고정 시장을 딱 정해야 됩니다. 이걸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좋아요. 세분화시킬수록.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카페를 하겠다 그러길래 그러면 카페 앞에다가 딱 뭐라고 딱 써붙이냐 하면 미인 카페라고 써붙이고 밑에다가 설명을 달아줘라. 미인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당신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출입구에 서서 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입시키지 마라. 내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1년만 버티죠. 그러면 싸우는 사람도 있어.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뭐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내면 열받아서 강남 가서 수술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볼 때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고객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 줄이는 게 좋아요. 실제로 신촌에 가면 낙지집이 있는데요. 예? 남성 출입 금지 식당이에요. 실제 있어요. 그거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예? 매출도 연 12억 정도 나와. 아니 타겟 고객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성 고객을 주 고객으로 하지요. 남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 지구의 반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말라고 신경 씁니까? 왜? 내 고객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집은 화장실을 만들 때 여성 화장실은 럭셔리하게 만들고 남성 화장실은 깡통 2개만 갖다 놔도 돼요. 왜? 남자가 안 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양쪽 다 똑같은 돈을 들이잖아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보세요. 여성 고객만 좋아할 메뉴만 계속 개발하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못 따라 하더라고요, 이걸.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타겟 고객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타겟 고객 정하는 게. 이걸 잘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성공할 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정했으면 그 고객군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정해놓고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이걸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붙인다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차원가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냥 이게 뭐 이것만 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 창업의 경우는 이게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이런 걸 못 지켜요. 김밥집 했다가 김밥집에서 김밥만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 김밥집에서 왜 육개장을 팔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마는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고비를 못 넘기는 거야.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성공한다. 간혹 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 때문에. 정말로 기가 막힌 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물어요. 이거 누구한테 팔 거냐고 물어요. 저한테도 저는 그래서 강의도 창업 강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이 대학생들한테 이 젊은 대학생들한테 강의 잘 안 합니다. 저는 주로 예비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기본에 창업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하지. 왜? 그게 내 고객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부르지도 않겠지만 불러도 안 가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할 이야기 별로 없어요. 저는 주로 소상공인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팔 것인가? 시장을 정하는 거예요. 시장.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정했잖아요. 그 누가 있는 곳에서 팔면 된다. 누가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앞을 하는데 30, 40대 여성 주부가 주 고객이에요. 그러면 입주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 직접 일일이 서가지고 몇 살이에요? 묻고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상권정보 시스템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가보면은 상권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주소를 넣고 딱 치면 그 주변의 인구 분포도가 나와요. 그거 참고할 수 있죠. 근데 딱 해보니까 아파트는 되게 멋있고 다 좋은데 막 인구도 많아. 근데 딱 검색해보니까 여긴 전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살아. 거기에 30,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아이템 갖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거기서 창업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게 안 정해지면 그 다음 거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람 많은 데 가요. 사람 많은 데. 그 다음에 잘 된다고 이렇게 소문난 데. 특히 초보 창업자들은 보면은 새로 형성된 이렇게 막 신도시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 유경험자들은 잘 안 갑니다. 거기는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게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서울 경기권에 빈 점포가 수북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죠. 그것도 모르고 가요. 내가 어디라고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런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 내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옷가게를 하겠다 이러면 굳이 점포를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그죠? 근데 60대 이상을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옷가게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반드시 점포를 내야죠. 점포를 내고 주차 공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실버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점포를 얻으면 되지요. 됩니다. 실제로.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차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차이라는 이야기죠. 경쟁이 그 시장에 가보니까 경쟁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 어떤 걸 의미해요? 경쟁이 많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나쁜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이에요. 경쟁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경쟁이 없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쟁이 있는 시장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나하고 경쟁이 되는 점포나 그다음에 브랜드의 경쟁 요소를 찾아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나한테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진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상권에 그 시장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아예 없어. 그냥 이건 신천지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왜 안 가요?
갈 거예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요? 처음에 바로 갈 필요 없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이분 가서 하는 거 보고 되잖아요? 따라가면 되고요. 안 되잖아요? 다행이다 그러고 안 가면 되죠. 그런데 실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런 무슨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죠. 경쟁이 있는 곳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경쟁이 있는. 근데 초보 창업자들이 처음 들어갈 때는 경쟁이 있는 곳에 가서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쟁은 이때 치열하지 않고 다소 약한 곳으로 들어가서 내 스스로 경쟁력을 좀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내 고객이 중요한 거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내 고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 고객이 어떤 고객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어떻게 팔 것인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판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팔 것인가는 판매 방법, 운영 방법, 그다음에 서비스 방법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고객에 따라 다 달라요. 고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내가 하는 판매 행위라든가 고객 서비스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봐서는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지금 맥날드라고 있어요. 예? 햄버거 파는데 그거는 주 고객이 10대, 20대예요. 저같이 시니어 계층은 주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화가 안 나요. 나는. 왜 화가 안 나냐? 아니 나는 나를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가서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애들이 햄버거 좀 사오라고 할 때 갑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주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뭘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 판매하는 사원한테 직접 주문하면 안 될까요? 물으면 안 바쁠 때는 받아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자,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다 깔아놓죠. 이거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고객을 정해놓고 판매 방식을 가려면 내 고객의 소비 트렌드라든가 소비 경향 이런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계층이 가격에 민감할까요? 아니면은 10대, 20대가 가격에 민감할까요? 시니어들이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 고객이 있고요. 남성 고객이 있어요. 내 주 고객이 여성이고 남성이다. 남성들은 그곳에 가기로 한 곳에 꼭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가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성 고객은 반드시 갑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조사 결과에 나와서 그러면 내 주 고객이 여성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대로변에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골목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남성 고객이잖아요. 골목 안에 들어갔죠. 안 옵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뭘 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여성인데 예를 들어서 20, 30대 여성인데 주거 밀집지역에 가면은 언제 와요, 이 친구들이? 퇴근하고 오죠. 근데 점심이 주 메뉴야. 내가 주 매출 그럼 안 되죠.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따져야 될 게 많지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 오피스가에서 음식점을 해요. 점심 매출을 70% 이상 한 달 매출에 예를 들어서 일 매출의 70% 이상을 점심에 달성을 못하죠. 망합니다. 점심이. 그만큼 중요하죠. 반대로 주택가에 들어가죠. 점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녁 매출이고 주말 매출이에요. 이런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창업의 형태가 생각보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지방을 가잖아요. 시간이 남잖아요. 절대 저는 걸어 다닙니다. 쫙 골목골목을. 왜? 너무 볼 게 많거든요. 저는 창업을 결심을 했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해야 돼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계속 보다 보면 좀 보인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정해진 원칙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시장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운영 방법, 노하우, 서비스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민감한 계층이 주고 계면 가격을 철저히 따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저쪽 경쟁 점포하고 나하고 가격이 내가 같아야 돼요. 내가 좀 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아요. 싼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 차라리 비싸게 받으라 그래요. 비싸게. 저는 무조건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 비싸게 받는 만큼의 뭔가를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뭐 가성비에서 이제 가심비라 그러잖아요. 남들은 그걸 그 가격에 그렇게 사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보면 나는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쪽에 한 2년 동안 그쪽에 지금 있는데 처음에 갈비탕이 영주 그 소백산 소갈비로 만든 갈비탕인데 12,000원대부터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냐? 22,000원입니다. 갈비탕이. 근데요. 점심시간에 늦게 가면 솔드아웃 돼요. 이미 다 팔렸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12,000원짜리부터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22,000원을 먹는 게 사실은 두려워요. 그런데 한번 먹지요. 큰맘 먹고 후회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주 고객이다 그러면 가격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주 타겟으로 하는 그 상권에서 그 연령이지만 직장인이냐 아니면 가정주부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세밀하게 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옆에 얼마 받는데 저거 옆에 8,000원 받아요. 그래 우리도 8,000원 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창업하는 게 좋냐이죠. 언제 창업하는 게 좋아. 저는 답은 이겁니다. 준비됐으면 해라. 준비됐으면. 그런데 성수기 창업이 나요? 비수기 창업이 나요? 저는 비수기에 창업하라 그래요. 비수기에. 근데 대부분 성수기 직전에 하려고 그래요. 성수기 직전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그 점포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비쌉니다. 권리금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자체가 비싸요. 그리고 매물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때 바로 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뭐가 되냐면은 손님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성수기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서비스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가 덜 된 집은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빨리 망합니다. 맞잖아요. 왜 안 좋은 걸 그렇게 퍼뜨리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전 준비를. 그래서 비수기에 하는 게 좋아요. 비수기 시작을 지나면은 성수기가 되잖아요. 비수기 때는 고객이 많이 안 오지요.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고객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성수기 때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만 좀 언짢게 해도 고객이 블랙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막 엄청나게 자기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저지하지요. 저지 가지 마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돼. 완벽한 서비스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게 완벽한 서비스냐면 고객이 원할 때 그것이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물 먹고 싶어요. 3초 뒤에 물이 와요. 이게 최고의 서비스예요. 근데 이건 영화에서는 가능하죠. 영화에서만 가능하잖아요. 호텔식 서비스는 저는 호텔식 서비스 여러분 호텔 같은데 호텔 커피숍 이런 데 가보면 물잔이 있어요. 물잔이 어떤 물잔인지 아세요? 물잔이 재질이 뭐예요? 유리로 돼 있어요. 왜 물이 보이는 물잔을 유리잔으로 했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비면 채워줘요. 그 채우는 걸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문 안 받아요. 물 비지요. 채워요. 정해진 양만큼. 그러니까 고객은 물 먹고 싶을 때 항상 그 양의 물이 있는 거야. 만약에 도자기 잔으로 멋있게 해봐. 어떻게 돼요? 가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어?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식당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에서 손님이 반찬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가지고 와야죠. 아, 진짜요? 그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알아서 갖다 드세요. 셀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떨어질 때쯤 되면 아니면은 떨어질 때쯤 되면 고객이 고민하다가 추가를 원한다 싶을 때는 고객이 눈을 돌리죠. 돌려요. 근데 그 눈을 정확하게 주인이 캐치를 하고 그 다음 액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고객이 알아요.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고객 움직임을. 다 알아요. 무시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어떤 데 가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녀. 나중에 소리쳐야 오지요. 그래갖고 실제로 가지고 올 때 김치 더 돌라 그러면 김치를 독채로 갖다 주죠. 독채로. 이게 그만큼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수기 때 해서 그 과정을 다 겪으라는 이야기예요. 손님 없어서 겪는 고통도 겪고 손님의 소중함도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성수기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준비가 탁 돼가 쫙 가니까 오는 고객이 전부 다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비수기 있죠. 그 다음 비수기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반대로 성수기 오픈하죠. 그 성수기는 어떻게든 가요. 왜? 그건 그 집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비수기 딱 오죠. 찬바람이 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팔면요. 못 견딥니다. 반대로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팔지요.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가는 저는 비수기인데 나는 죽어도 성수기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럼 방법이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 길게 보면 뭘 먼저 하느냐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준비가 완벽히 됐다는 사람 같으면 사실은 성수기에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고객을 그렇게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창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준비 다 되면 해야지. 준비 다 되면. 그 준비 안 한 사람이 꼭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영학 책에서는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학자들 이야기고 타이밍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본인 타이밍으로 가면 돼. 왜? 어차피 1년 뒤에 있잖아요. 다시 그 타이밍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 번 하고 말까 안 하잖아요. 계속 하는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이 안 맞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준비. 준비가 완벽한. 그 준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창업을 하고 무엇을 팔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팔고 어디서 팔 것인가가 다 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면 되죠. 이게 이제 창업의 육하 원칙 중에 마지막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칙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결심이에요.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 이게 누가 뭐 결심 안 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그 육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래 육하 원칙이라는 거는 기사 쓸 때 완벽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어요. 육하 원칙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창업에서도 창업에서 완벽한 창업은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앞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가 파는 게 그러면 여성분이 좋아요, 남성분이 좋아요, 화장품 판다고. 여성분이 좋죠. 남성 화장품을 파는데 꼭 남자가 팔 필요는 없거든요. 여성분이 파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여성이 좋아요? 그죠? 어떤 여성이 좋아요? 뭐 누가 그러면 이쁜 여성이 좋대. 그럼 대한민국에 화장품 가게 할 사람 10명도 안 된다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외모의 조건은 뭐냐? 피부가 좋아야 돼요. 피부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을, 사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체력 좋고 부담 없는데 얼굴이 피부 상태가 안 좋아. 안 팔리죠. 안 팔려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맞춰가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그런데 나는 대면에서 안 팔고 비대면으로 팔겠다, 온라인으로만 팔겠다고 하면 이 조건이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마케팅이라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마찬가지 내 고객을 딱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고객에 필요한 요소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저는. 물어보죠.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왜 창업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도 별로. 그거 뭐 그냥 뭐 지금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뭔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심심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명확한 답이 없어요. 명확한 답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창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돈으로 다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요새 이게 잘 된다고. 요새. 오늘 아침에 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이제 퇴직할 때쯤 되니까 친구야 요새 뭐가 괜찮노? 이래 묻더라고. 네가 괜찮다 내가 그랬어요. 그걸 네가 찾아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그 내가 이야기하면 할 거냐고. 이게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 와가지고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창업에는 수만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6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이사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이템, 다음 시간에 아이템 이야기하겠죠. 아이템도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 그중에 나하고 맞는 거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런 6가지 요소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굳이 서둘러서 창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계층은 창업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도 돼. 그럼 안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논리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말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 6가지를 안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 이 6가지 원칙대로 한다고 성공한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창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시작하기 전에는 요 6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하게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의 6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주로 파는 상품의 종류가 뭐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창업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6화 원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